안녕하세요. INTJ 벼랑여사입니다. 파랑?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저처럼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INTJ들을 거슬리게 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 근데 이런 걸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단어를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 있나요? INTJ는 빼고 거슬리게 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중요하진 않고 사소한 것들. 여하튼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이제 화장하는 여자들이 조금 한마디로 꼴 보기 싫다. INTJ들은요, 약간 공공 질서라든가 이렇게 배려 이런 걸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만 아니면 좋은 거면은 당연히 그냥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기본적으로 금연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 장소에서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막 대화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껌 짝짝짝짝 씹는 소리가 난다라거나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더 크게 들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게 나쁜 것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 사용하게 되는 초창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습관이 안 돼 가지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소리를 안 지를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자기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니까 막 소리 버럭버럭 젊고 나이가 들고 상관없이 엄청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은 INTJ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동감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INTJ 특히 뭐 저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의 어떤 그 사소한 거슬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경우면은 저도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어요. 물론 IMF 이후라서 뭐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래서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되게 이상적이긴 했지만 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제 성향과 적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제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INTJ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조금 저거하지만 여하튼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저의 적성과 그 성향이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근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출퇴근 시간이 다른 사람들하고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은연중에 이제 거기에 또 역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그렇죠.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그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견디고 가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이나 뭐 이럴 때는 뭐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제 성향이 이제 좀 정립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까탈스러움이 이제 슬슬슬슬 얼굴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은 주로 이제 서서 가요. 제가 지하철을 탈 때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깨를 맞대고 앉다 보면은 제 옆에 대부분 사람들이 앉으니까 이렇게 같이 앉게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조금 불편한 거예요. 같이 그렇게 앉아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튼튼하고 지금보다 젊고 에너지도 많을 때는 네 그때 이야기라 대부분 웬만하면 이제 서서 가죠. 지금도 가능하면 너무 먼 거리가 아니면 서서 가려고 해요. 서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좌석에 아무도 안 앉아 있다. 그럴 때는 앉아 가는데 그래서 주로 제가 서 있는 곳은 문 옆에 예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문 옆에 서 있어도 이렇게 불편을 주지 않으니깐요. 근데 이제 가끔 반대편 문 쪽에 서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쪽 문 서 있고 그분은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문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그럼 저도 이제 한번 쓱 보고 이제 '아니구나.' 하는데 과거에는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는 건 분명 아닌데 이쪽을 이렇게 몸이 이렇게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아니 하고 많은 곳 중에 그 장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 아니어도 그 문이 많잖아요, 지하철에.
그럼 제가 먼저 서 있으면 그분이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 여기를 보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 넓은 곳에서 물론 그분도 이유가 나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시거나.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제 불편한 거죠. 이렇게 쳐다보고 저를 보고 있다라는 것보다 왜 굳이 이 많은 곳에서 여기에 와서 꼭 이쪽을 보고 있느냐가 저는 이제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제 일행이 있어요. 그 일행하고 뭐 이렇게 그냥 소곤소곤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같이 있어요. 근데 또 그분이 마치 우리 일행인 것인 양 우리 이러고 있는데 그 일행인 것인 양 이렇게 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젊은 분들도 있지만 주로 약간 좀 중년 이상의 분들이 좀 그러신 경우가 많은데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랑 같이 이제 얼굴을 거의 맞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계신데 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셔서 그리고 이분들은 좀 성격이 좋으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얼굴을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그분을. 뭐지? 뭐 우리한테 할 말 있으신가? 이런데 근데 아닌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TJ들은요. 자기의 스페이스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스페이스를 침범당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릴 때가 있고 또 저는 약간 특히 좀 소리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 조금 컸습니다. 예, 국어를 좀 사랑했던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투리를 쓰는 거 아니면 뭐 혀가 짧아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거슬려요. 근데 이분이 잘 그냥 이렇게 표준어를 말하다가 한두 단어가 이제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뭐 잘못됐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개들이 이렇게 자다가 무슨 소리 나면 귀에 쪽 이렇게 하죠. 그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귀가 딱 쓰는 것처럼 저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 말하다가 과일인데 가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가위인데 과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중모음을 약간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그 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거대하게 큰 문제는 아닌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거슬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 왜 왜 저가 아닌데 왜 저 이중 발음을 왜 못하지?' 그런 것들이 좀 거슬렸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어르신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팝송 같은 걸 이렇게 틀어 드리면서 같이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식으로. 근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거기에 틀어 드리는 팝송 같은 거는 정말 제가 생각해서 했을 때 '아 이거 너무 괜찮은 노래다. 이건 정말 같이 나누고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 부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린 건데 완전 음정 박자를 완전 무시하시고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틀어 드리고 저는 이렇게 막 라라라 이렇게 아름답게 같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그걸 따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좀 노래를 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낮춰서 소리를 좀 낮춰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화음 이렇게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막 내 목소리를 막 그냥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이 음악을 왜 틀어 드렸나. 왜 노래를 망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 그분들은요. 자기가 노래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 팝송을 듣고 싶다라기보다 내가 노래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듣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서 자기가 같이 가야 이게 아름다운 건데 같이 가지를 못하고 내 목소리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이 성향과 그분의 제가 이제 평소 때 성향이 있잖아요. 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노래를 할 때도. 그래서 '아 또 시작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아마 들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여하튼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거슬릴 때 있거든요. 또 이거는 약간 소리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는 지금은 좀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쪼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방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많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옛날 사람이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뭐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먹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질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 요즘에는 이렇게 20 대, 10대 뭐 10 대부터 20 대, 30 대가 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젓가락질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뜨악한 적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젓가락질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식의 만약에 젓가락질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제 INTJ가 꼰대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면 하라는 걸 잘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 솔직히 젓가락 노래 가사처럼 젓가락 못하면 뭐 어때요? 밥만 잘 먹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거로 이제 뜨악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요즘에는요 젓가락을 제대로 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뭐 20대 30대 그 밑에 분들은 젓가락이 정말 이제 각각이더라고요. 개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게 없어졌는데, 근데 제가 과거에 왜 그럼 그렇게 젓가락질에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풍습이었잖아요. 전통이었던 거지 그게 맞다 그르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꽂혔을까? 아까 그 발음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젓가락 부분도 그렇고, 그게 우리가 전통이니까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INTJ 애들은 나이가 들었으면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뭐 이렇게 칼질 같은 걸 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을 깎는다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심지어는 저희 때도 연필을 칼로 깎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이렇게 연필깎이가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뭔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필도 일부러 제 손으로 깎고, 과일도 깎을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건 책임이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뭐든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아니 어른이 다 돼 가지고 저런 걸 못 고쳤다고? 저런 걸 못하는 거야. 못 고쳤다고가 아니라 못한다고? 저거를 왜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이 조금, 예. 근데요, 그 사람의 인격과 뭐 젓가락질 혹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말하는 그 뭐 이중모음 이런 건 사실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좀 뜨악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막 스스로를 굉장히 최면을 많이 걸었어요. '이거하고 그 저 사람의 인격은 무관하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거에서 거의 이제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워졌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 사대주의. 이것도 약간 언어하고 관련된 건데, 이건 언어하고 관련됐다라기보다 이게 약간 자존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 사대주의 이런 거 저 사실 되게 거슬려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아까 국어를 좀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막 말도 꼬이고 뭐 틀리는 것도 많고 막 이래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나이 드니까 이제 귀찮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젊었을 때 이제 좀 빠리빠리했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썼죠. 근데 지금도 언어 사대주의에 대해서는 좀 지금도 좀 불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미장원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헤어샵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는 이발소가 아니라 바버샵. 물론 옛날 우리 전통 이발소와 지금의 이발소와 현재 나오는 바버샵은 이제 아예 다른 거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엔 제과점 그랬다면 지금은 누가 제과점이라고 해요. 베이커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언어 사대주의인데, 과거에는 한자를 많이 쓰는 게 이제 좀 있어 보이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영어라든가 이제 약간 유럽 말 있잖아요. 뭐 파티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야 뭐 되게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물론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남이 쓰니까 그냥 그게 트렌드니까 무조건 쓰시는 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대주의야 뭐 그 나라가 나는 좋아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 자체가 좀 불편한 거예요. 왜? 아니 왜 우리말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런 말은 없으니까, 라디오 이런 건 없으니까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편하게 쓰라고 정말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말을 이렇게 자꾸 죽이고 다른 말을 갖다 쓰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직업이 외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모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언어를 가르쳐 보면 모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IQ가 너무 좋아서 나는 IQ가 180이야. 이런 분들은 수학도 잘하시고 언어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어학 쪽이 조금 더 발전하신 분이 있고 이제 수리 쪽이 좀 발전하신 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둘 다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그래서 모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외국어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분들은 우리말도 잘 틀려. 우리말도 막 틀리고 외국어도 틀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자체가 저는 거슬리는 거예요.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경솔하게 말을 할까? 그리고 그런 외국어를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것들이 저는 잘난 척하고 싶어서 쓰는 경우가 좀 종종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리어 그런 것들이 그분의 어떤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도리어 나는 스마트하지 않다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와 이러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INTJ만의 정말 까탈스러움이라서 저도 진짜 버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아휴,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피곤하네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까탈스러움이 있으시고 어떤 부분이 거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